안녕하세요. 네, 정부장의 해외 선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좀 몇 가지 좀 이벤트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좀 보면서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우선 어제 증시가 정말 좀 원웨이로 하방으로 좀 크게 나왔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일봉이 좀 세게 좀 나왔다라는 거 좀 참고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뭐 계속 요즘 자주 얘기 드리고 있는 이평선이 일본 기준으로도 200일 이평선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계속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밑에 있으면 약간 하락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날도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긴 했지만, 이게 뭐죠? 이게 결국에는 이날 지수가 쭉 밀리기는 했지만, 뭐 한번 그려볼까요? 이날 있었던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뭐 이렇게 출발할게요. 출발했다고 치고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요렇게, 그죠? 마감이 된 캔들이 나오면서 이 자리가 뭐냐? 이 지수의 종가 지수가 결국에는 200일 이평선 위에 있을 정도로 나스닥 지수는 좀 꺾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좀 얘기를 기술적으로 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우리 요즘 줄여서 마소라고 하더라고요. 마소. 네, 마이크로 소프트인데요.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 추진하는 게 좀 일부 딜레이가 되거나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살짝 뭐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좀 재탕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방향성은 좋지만, 하여튼 이거는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지금까지 이 나스닥 시장을 끌고 왔던 이 엄청난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23년 1월부터 거의 2년 가까이 올랐습니다. 2년 가까이 안 쉬고 올랐어요. 안 쉬고. 근데 그거를 이끌었던 게 뭐였냐? 매그니피켄트 센트 세븐이죠. 이 기업들. 그쵸? 근데 이 기업들의 성장률이 이거예요. 이게 23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24년이에요. 그런데 25년부터는 기대치가 좀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성장률을 바탕으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11,600, 요 포인트에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갔었으니까. 그죠? 지수가 100% 상승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그 지금 AI 성장에 대한 좀 의구심이 조금 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왜냐면 이때부터는 이게 보시면 41평선인가요? 21평선 맞을 때마다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요게 61이평선인데 한 50으로 바꿔볼까요? 51평선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21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가 21평선 깨고요. 그리고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여기 51평선을 지지 받은 거죠. 받은 거고. 잠시만요. 뭐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딱 요 자리가 주봉 50일 이평선이 일봉으로는 200일 이평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어차피 중요한 또 투자 원천으로 이 나스닥 방향성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딱 미장 열리고 캔들 몇 개 확인하고, 그리고 좀 원칙을 지키면서 좀 수익을 쌓아가자라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또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 자체가 23년, 24년에 그 랠리가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는 큰 기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락 파동에 대해서는 주식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방향성 매매는 셀 포지션으로, 그죠? 쇼 포지션으로 매도를 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강력한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렇게만 좀 확장해서 또 보면 결국에는 3월 10일부터 그리고 이 만들어진 상승 랠리 속에서 일정 부분 되돌림이 좀 나왔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뭐냐? 만약에 이 고점, 이 추세가 살짝 꺾였던 음봉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최근 만들어진 이 박스권 안에서는 고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 고점과 저점 이 중심 라인, 요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중심 라인에서도 좀 횡보를 몇 번 하다가 뚫고 간 거였거든요. 또 눌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테스트라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깬다. 19,930포인트를 이탈한다. 그리고 회복을 빨리 못한다. 그러면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게 1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버텨주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고전 중에 고전이지만 이게 뭐죠? 이중 바닥 패턴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 그래서 약간 우리가 유식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 뭐 이중바닥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지금 이중바닥의 패턴에 신뢰도라는 표현을 좀 붙여보자면 결국에는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진 첫 번째 바닥보다는 높게 만들어져야 돼요. 요런 느낌으로. 그렇죠?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완만하긴 하지만 최소한 어디는 지켜줘야 된다? 예. 첫 번째 바닥의 저점 라인들은 지켜주는 게 제일 베스트한 시나리오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시나리오를 저는 좀 그렇게 짜고 있고, 결국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겠다라는 게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당장 나스닥을 대하는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이제 CME 패드워치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률을 어떻게 하냐? 보시면 지금 미국 금리가 얼마죠? 잠시만요. 4.5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밴드로 하죠. 4.25에서 4.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5월 달에는요. 2025년 5월 7일 날, 4월 달엔 없어요. 3월 달은 이미 지났죠. 그리고 보시면 5월 7일인데 동결이에요. 5월까지는. 근데 이번에 상반기 안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다시금 좀 높아졌습니다. 예. 57.9%까지 확률적으로 높아졌다. 그렇죠? 25bp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우호적일 수 있죠. 근데 결국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느냐, 그렇죠? 아니면 지금 경기 침체 지나가고 있는 국면이냐. 근데 경기 침체라는 건 경제학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라는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지나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가 경기 침체였구나 라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워낙 금리를 빠르게 인상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들은 생길 수는 있겠죠. 네,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시장을 이 살아있는 시장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숙지를 하고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는 게 제일 또 베스트 할 것 같아요.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변동성이 좀 제일 클 수 있는 시장 같아요. 네, 제일 시장 같고, 그리고 뭐 이 면면을 좀 보게 되면 뭐 몇 가지 있겠죠. 그죠? 넷플릭스는 결국 오징어 게임 시즌 3 나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봇이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애플은 6월 달에 WWDC 개발자 회의 일정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바이오들은 각각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대표적인 반도체 쪽의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섹터 투심 자체가 좀 중요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고. 오늘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진입하기보다는 한 오늘만큼은 저도 확실히 좀 두세 개 정도는 1분봉 캔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고, 그래도 1분봉상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또 기술적 지지라인이네요. 그죠? 요 라인 한번, 요 라인 한번, 요 라인 한번, 또 요 라인 한번인데 장 초반에 쫙 밀렸다가 뭐 이렇게 V자 반등으로 나갈 수 있는 흐름들도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참 중요한 변곡자리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방향성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어색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약간 장 시작하고 좀 한두 개 정도 캔들을 보고 이게 더 밀어버리는 패턴인지 오늘 좀 이렇게 좀 화면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짧게 보기보다는 좀 시계열을 좀 길게 놓고 오늘 같은 날도 뭔가 명확하게 방향성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현선물차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까 뭐 나선도 뭐 좀 애매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고. 이제 한 5분 정도 좀 남았는데, 시총 상위주들은 뭐 되게 좋은 흐름은 아니네요. 아니고. 대신 이게 좀 페이크 모션일 수도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뭐 쏟아내린다. 예, 그러면은 그냥 아예 초반에 방향성을 글로 잡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셀 포지션을 한번 좀 잡아볼게요. 예, 이게 어려운 자리긴 한데 안돼 이게 양전하면 안 되는데. 역시 어려운 자리였어. 요즘 이전에 한두 캔들 좀 봐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는 요 포지션을 좀 정리 좀 하고요. 예, 요거 정리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좀 밑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또 낙폭을 줄이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바이 포지션을 잡고 요것도 아니면은 오늘 어려운 장이네. 어려운 장이야. 이거 우선은 300 좀 해놨고, 그래서 좀 히스토리를 보면은 누적으로는 한 130불 정도 되네요. 그죠? 15만원 정도? 아이고. 잠시만. 지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엔비디아가 밀리네. 이야. 셀 포지션. 잠시만요. 빨간색이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시총 상위 쪽에서는. 오. 잠시만요. 근데 엔비디아가 또 밀리고. 이야, 근데 어이구, 씨. 아까 그냥 셀 들고 있을걸. 아깝다. 테슬라. 셀. 와. 잠시만요. 셀로 한번 잡고, 이제 요게 저는 오늘 라스트 매매가 되길 바라는데, 가자, 뭐 더 밀어줘. 이게 약간 재밌네요. 딱 오늘 BEP 맞췄네요. 대략적으로 오늘 보면은 처음에 매매가 좀 마이너스 한 600불 정도 좀 꼬였다가 지금은 500, 한 80불 정도 됐는데, 아이고, 지금 방향성 계속 이러네. 다시 또 밀겠는데요, 이거. 잠시만요.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하락분을 지수에 좀 반영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셀 들어갔다는 좀 약간 힘들 수도 있어서 요거를 좀 길게 볼게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 날과 좀 비슷한 흐름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시총 상위주들은 약하고요. 시총 중위권이 좀 강한 나름 선방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좀 지수를 끌어올릴 수 만한 힘은 없어서 그게 살짝 약하네요. 왜냐면 시총 상위주들이 많네요. 셀이 많네.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욕심내보고 한 번 더 언더슈팅 나오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매매를 이렇게 해서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됐네요. 보시면 이게 제가 첫 번째 매매가 얼마였냐면 대략적으로 오늘 생각보다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방향성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95불 정도 됐었고
두 번째가 이제 플러스 364 정도가 됐었고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가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얼마 못 벌었어요 오늘. 그래도 그냥 내일 좀 돼지고기 먹을 거, 소고기 좀 먹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적으로는 한 150불? 예, 그래도 우리가 딱 지금 장 시작하고 한 8분 정도 했습니다. 예, 8분 정도 좀 했고, 지수도 좀 갈팡질팡하긴 했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좀 가지는 분위기네요. 예. 이렇게 엔비디아도 좀 밀리고,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예. 근데 요게 요 첫 페이크에 저도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정리하자고 했었는데, 그 뒤에부터는 좀 방향성을 좀 잡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또 저녁 나스닥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부자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